파이자는 물론 모더나와 얀센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방 방역 당국은 부스터샷 접종 대상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백신 미접종 시 공무원에 대해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접종 시한까지 접종하지 않으면 관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안이 별다른 이견 없이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인업주들은 한인 식단의 특성상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할 테이퍼링 준비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LA 다저스의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 바로 내일입니다. 애틀란타에서 또 다른 승전보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얀센 백신까지 오늘부터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조만간에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얀센과 모더나 코로나 백신까지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미국에서는 승인된 모든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2회 접종을 한 뒤 6개월이 지난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대상이지만 얀센 백신은 접종 2개월이 지난 모든 성인이 대상입니다. 부스터샷부터는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교차 접종까지 허용했습니다. Some may have an express preference for one booster type over another. FDA's authorizations and CDC's recommendations now allow for this type of mix and match. 그러면서 CDC는 접종 완료의 정의를 한 번씩 더 맞는 걸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We will continue to look at this. We may need to update our definition of fully vaccinated in the future. 화이자는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 예방 효과가 90.7%에 달한다는 결과를 미 식품의약국 FDA에 제출했습니다. 규제기관에서 최종 긴급 승인 결과가 나오면 미국에서는 다음 달 초부터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제약사 파이자가 자신들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어린이들에게도 91%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자는 미연방 식품의약국에 제출한 자료에서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 2268명으로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백신 예방 효과가 90.7%로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중화 항체 양을 비교하는 실험이었습니다. FDA의 외부 자문기구는 파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조만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유럽 지역의 일부 국가들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시는 11일 동안의 휴무령까지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정기 기자입니다. 영국 하루 신규 확진자는 5만 2천여 명. 8일 연속 4만 명을 넘더니 석 달여 만에 5만 명 선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영국은 지난 7월 19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규제를 대부분 풀었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에서 감염자 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It's also the story of getting the teens vaccinated, which the UK is low 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Europe.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67.6%지만 1차 접종을 마친 12살과 15살 사이 10대는 25%도 되지 않습니다. 의료계에선 마스크 착용과 재택근무 등을 다시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했거나 해제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코로나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하루 확진자가 6,200여 명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고, 네덜란드도 지난주보다 44% 증가한 5,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러시아와 동유럽권에선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에선 하루 확진자가 3만 5천 명을 넘었는데, 모스크바시는 대다수 사업장과 산업시설에 11일간의 휴무령을 내렸고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찬바람이 불면서 실내 활동이 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방역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 시한을 한 차례 연기한 LA 가세티 시장이 미접종자에 대한 해고 방침을 다시 천명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LA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공무원들의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접종 시한인 오는 12월 18일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장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시 정부는 당초 10월 20일이었던 접종 시한을 오는 12월 18일로 한 차례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한인타운 단일화 안건은 아무런 이견 없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보도의 전용 기자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최근 시의회에 최종안으로 제출한 선거구 지도. LA 한인타운이 하나로 묶여 10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네, 지금 아직 그 검토가 100% 끝난 건 아니지만 드래프트 맵 K2.5를 보면은 10지구 안에 한인타운이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 지형이 크게 변한 2지구와 4지구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재조정위원회가 채택한 지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부분적인 수정 작업은 가능하지만 기본 틀에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음 달 LA 시의회의 표결을 거치면 내년 1월부터는 새 선거구 지도가 적용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도 시의원들한테 편지 쓰는 캠페인이랑 전화 연결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커뮤니티가 아직 끝까지 그 한인타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0년 전 실패가 밑거름이 돼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한인사회 정치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계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전반적인 물가도 물가지만 유독 한인타운 지역의 음식 가격 인상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주들은 업주 나름대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30대 전종석 씨. 전 씨는 LA 한인타운 한식당 음식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식당을 찾아 점심을 먹으면 팁까지 포함해 $20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식당 가격이 50% 이상 인상하다 보니 타인종 식당 가격이 더 저렴할 때가 있다고 전 씨는 설명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더라도 막 14불 99, 15불 99 해가지고 텍스까지 붙고 팁까지 들으면 거의 20불 정도 나오잖아요. 파스타 같은 거 먹더라도 오히려 한국 음식보다도 더 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브런치 집들 같은 데 가더라도. 껑충 뛴 한식당 음식 가격에 대해 타인종도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치찌개를 즐겨 먹던 베일리 씨는 한식 가격이 너무 올라 한식당을 찾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 대신 저렴한 샐러드나 스파게티 등을 즐기며 타인종 식당을 더 찾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은 수준이었던 타인종 식당 요리가 일부 한식당보다 더 저렴해진 겁니다. Both by experience and also from who I've talked to. Used to be $7, $8. Now it's twice as much money
for the same food. Yes, I prefer American because it's a little bit cheaper. 한인 식당 업주는 한식은 식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반찬까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삶아서 데쳐서 무쳐서 막 이런 게 과정이 노동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아무래도 비싸고 하니까 한국 음식이 비쌀 수밖에 없죠.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 식당은 유독 음식값 인상폭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던 연준의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서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가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연준 내의 매파 성향 위원들은 당장 내년부터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종이 서로 다른 이종 간의 장기 이식. 그동안에는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면역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구팀이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면역 반응을 없애기 위해 유전자를 편집한 돼지를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로 사람과 돼지 사이 장기 이식 연구는 오랜 기간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다른 이른바 이종 간 장기 이식으로 인한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뉴욕대 연구팀이 신부전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For the 54 hours that we conducted the study, the kidney functioned perfectly, just like you would expect a living donor human kidney to function. 이번 이식은 돼지의 신장을 사람의 신체 내부가 아닌 허벅다리에 연결한 채로 진행됐는데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건 물론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번 실험엔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돼지가 사용됐습니다. I know what it's like to wait for an organ that may not come in time. This breakthrough represents new hope. That the future will be different for my kids. 미국 의학계는 이번 이식 수술의 성공으로 환자들을 괴롭히던 장기 공급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일부 동물단체들은 인간의 치료를 위해 돼지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헐리우드의 인기 스타인 알렉 볼드윈이 관련된 영화 촬영장에서 소품용 권총의 실제 총탄이 발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의 여성 촬영 감독은 숨졌습니다. 남성 감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 멕시코주 경찰은 알렉 볼드윈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구금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소품 관리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로 보고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방어할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방어 방침을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베이징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CNN 타운홀 미팅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 중국의 타이완 공격을 가정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me to Taiwan's defense if China attacked. Yes, we have a commitment to do that.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집단 방위 조항을 언급하며 타이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타이완이 침공을 당하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겁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과 단교하고 타이완에 주둔하던 미군도 철수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타이완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공식 입장으로 삼아왔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不要站在14亿中国人民的对立面，在台湾问题上
谨言慎行。 중국은 이번 달 들어 사상 최대 규모의 군용기를 잇따라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에 출격시키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통일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중국에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제3단 엔진의 마지막 연소 시간이 부족해 실패한 누리호 발사. 한국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5월 제2차 발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사와 초기 비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300톤급 주엔진은 불꽃을 뿜으며 누리호를 하늘 높이 올렸고 1단과 2단 분리, 페어링 분리처럼 고비로 여겼던 과정도 순조롭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발사 15분쯤 목표 고도에 이르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리호 가장 꼭대기인 3단 엔진이 예정보다 빨리 꺼지면서 속도가 줄어든 채로 분리된 모형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호주 남쪽 해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계측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계측 데이터를 좀 더 분석을 해서 확인을 더 해볼 예정입니다. 위성은 지구가 끌어들이는 중력과 우주로 날아가려는 원심력이 같아야 일정하게 지구 궤도를 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원심력을 얻으려면 위성이 초속 7.5km로 날아야 합니다. 그런데 3단 엔진이 521초 동안 연소해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46초 빨리 꺼지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한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일단 엔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크게 3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단은 7톤급 액체 엔진과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 맨 위에 모형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탱크의 압력이 부족해 산화제와 연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됐거나 연료와 산화제 공급 밸브의 이상 문제, 전자제어 장비 오작동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5월 2차 발사의 성공을 돕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누리호의 앞으로의 과제, 보다 강력한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한소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누리호는 내년 2차례를 포함해 2027년까지 5번 더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내년 5월엔 200kg짜리 성능 검증용 위성을 포함해 1.5톤을 실어 올리지만 그 다음부턴 진짜 위성을 싣고 날아가게 됩니다. 무거운 위성을 실어 나르려면 로켓의 힘이 더 강해야 합니다. 재작년 유럽 로켓에 실려 발사된 과학위성 천리안 2A의 무게는 3.5톤으로 이번 누리호에 실린 모형 위성보다 2배가 넘게 무겁습니다. 지금 누리호로는 천리안 2A처럼 복잡한 기능을 가진 중대형 위성을 우주에 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켓의 힘을 키우는 방식은 2가지. 먼저 고체 연료를 쓰는 보조 추진체를 다는 겁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그동안 고체 연료를 쓸 수 없었는데 올해 5월 이 제약이 풀렸습니다. 천리안 2A를 실어 올린 유럽의 아리안5처럼 누리호 본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추진체를 덧붙여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체 추진 로켓을 2개, 4개 이렇게 6개 붙여가지고 증강을 하는 거죠, 추력을.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1단 추력을 엄청 증강시킨다. 또 다른 방식은 75톤급 엔진 여러 개를 한데 묶는 클러스터링 방식입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팔컨9은 엔진 9개를 하나로 묶은 초대형 1단 로켓을 사용합니다. 누리호를 개량해 2030년 달에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로켓 엔진의 추진력을 키우는 게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LA 부근인 커머스 지역의 시타델 아울렛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도착했습니다. 115피트나 되는 대형 추리 점등식은 2주 후에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원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주말 동안 101번 프레이 다운타운 일부 구간이 폐쇄됩니다. LA시는 오늘 밤 10시부터 24일 오후 3시까지 101번 프레이 고가도로 부분을 교체하는 공사를 위해 101번과 10번 프레이가 만나는 구간을 전면 차단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겼습니다.
프리웨이에서 쓰레기를 주우면 최고 $250를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세크라멘토와 샌디에고 등 13개 카운티에서 클린 캘리포니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리웨이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자나 단체에 최고 $25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겨울부터 뉴욕시 식당 5개 시설에서 프로판 히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손님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국의 권고에 따라 식당 5개 시설에서 프로판 히터를 단계적으로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산지가 멕시코 치우아우아인 양파가 살모넬라균 오염으로 인해 리콜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프로소스사가 멕시코에서 수입해 유통한 레드와 화이트, 옐로우 양파 등을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식중독 환자가 전국에서 652명이 발생했다며 리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양파는 올해 7월 1일에서 8월 27일 사이 수입된 제품이며 라벨이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양파들은 모두 버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계 수조 씨가 첫 아시아계 풀턴 카운티 변호사에 취임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애틀란타의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표해 첫 풀턴 카운티 변호사가 돼 흥분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 조지아 북부지검 검사로 일해왔던 조 변호사는 앞으로 카운티가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와 선거법 관련 문제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억지 주장하는 일본이 이제는 한국어로 된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어, 스페인어 모두 9개 언어가 동영상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에 올린 4분 5초 분량의 한국어로 된 동영상입니다. 일본해라는 표기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호칭이라며 19세기 세계 강대국의 해도와 1923년 국제수로기구의 간행물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92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동해 병기 주장은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독일 전직 관료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 그대로입니다. 일본해라는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국제관해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수로기구 IHO가 지난해 11월 디지털 해도에 동해나 일본해가 아닌 고유 번호로 표기하기로 했지만 이런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紙の方は日本海が残ると、それでデジタルの方はですね、基本的には全て数字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表記にきちんと我が国の主張が通っているものだと思っています。 우리 외교부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일한 명칭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계속 개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지난 9월 공개된 영어판을 기초로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 스페인어 등 모두 9개 나라 언어로 제작됐습니다. 각국 공관을 활용해 국제 여론전을 벌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대부분 매체들은 일제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풍운동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공안은 베이징의 한 주택가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중국에서 피아노 왕자로 불리는 39살 리윈디입니다. 리윈디는 지난 2000년 18세의 나이로 세계적 권위의 쇼팽 콩쿠르에서 사상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중국의 젊은 리더 10인에도 올랐고 최근에는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왔습니다. 我今天来是想向大家展示一下什么叫做真正的偶像. 지난 2015년엔 내한 공연을 했는데 당시 실수와 불성실한 태도로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의 춘제 프로그램에 단골 출연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만큼 리윈디의 체포 소식은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 30억 번이나 조회됐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유명인은 더욱 깨끗해야 한다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人生道路可得认准黑白，黑白琴键容不得黄. 리윈디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즉시 삭제됐고 중국 음악가협회는 회원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리윈디의 모교인 스천 음악학원은 그의 이름으로 된 표지판을 철거했습니다.
내년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집권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문학의 정풍운동이 이번 사건으로 더욱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봉하마을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청을 찾아 이재명 봐주기 수사라며 항의했습니다. 보도에 강청환 기자입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만들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또 광주는 자신의 사회적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준 사회적 어머니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인해서 인생을 바꿨는데 제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후에는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그린 노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겠다면서 권양숙 여사가 이 후보에게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은 후보라고 덕담을 건넨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님께서 대통령 선거일 날 3월 9일 날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한 표 찍겠다. 100만 확실한 한 표. 이 후보가 광주와 봉하마을을 같은 날 찾은 건 지지층 통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오는 26일부터는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나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건 이재명 봐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범죄 사실은 그야말로 코끼리의 꼬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민주당의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SNS에 소위 개사과를 올린 윤석열 후보 캠프 측.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려견 이름으로 운영되는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누군가 윤 전 총장의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건네는 사진입니다. 불과 10시간 전 윤 전 총장은 전두환 씨가 정치는 잘했다는 지난 19일 발언에 송구하다고 사과했었는데 그 사과가 결국 먹는 사과였냐, 국민조롱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쳤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 전 총장이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엄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선 후 칩거 중인 이낙연 전 대표도 국민을 향한 조롱인지 세상에 대한 무감각인지 어이가 없다고, 송영길 대표도 국민을 조롱해선 안 된다며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상식 초월, 착잡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실무자가 가볍게 생각해 사진을 게재했다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내렸다. 논란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입장문을 내고 해당 계정도 폐쇄했습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전두환 옹호 발언, 이틀 뒤에야 이뤄진 후보의 사과. 그 사이 캠프는 개와 사과 사진을 올리는 등 대선 캠프 전체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입 속에도 있다고 했던 단풍입니다. 자연 현상을 빼고는 모두가 흙으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움과 설렘 가득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